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제가 실수했던 거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원래 다른 사람 실수가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서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가지 레슨을 제가 얻었던 거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슨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보시면은 56세 환자고 5년 동안 저한테 진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약을 중간에 더 하고 더해도 아직 24, 20 정도고 SLT까지 했는데도 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쭉 지켜보면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디스크를 한번 볼까요? 왼쪽 눈에 보면은 여기 디스크 헤모리지 있었고 이때는 여기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고 왼쪽은 헤모리지가 계속 여기저기 반복되고 있고 오른쪽도 잘 보면은 위에랑 비교했을 때 뉴랄림이 위쪽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보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2018년에 보니까 헤모리지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90디옵터로 우리 외래에서 보니까 디스크 헤모리지가 있구나 하고 그냥 봤는데 이제 헤모리지 있는 경우 제가 케이스를 쭉 모으고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환자분한테 사진을 찍고 봅시다 하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진 찍고 디스크 헤모리지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헤모리지 말고 혹시 뭐 다른 게 보이는 게 있으세요? 주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실 전 사진 찍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외래 진료실에서는 산동 안 한 상태에서 90디오터로 보니까 디스크만 보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만 봤을 때는 디스크 헤모리지 있네 그냥 녹내장에서 보이는 헤모리지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헤모리지가 좀 크긴 하죠. 사진을 찍고 보니까 옆에 이렇게 망막줄도 같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69세 환자분이고 NTG가 있어서 약을 쓰고 있는데 경과 관찰을 했죠.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녹내장이 진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통 그것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상 디스크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디스크 RNFL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여서 에이 괜찮네요 하고 끝났는데 옆에 앉아있던 우리 우수 전공의께서 여기 헤모리지 있습니다 해서 그러고 보니까 망막에 출혈이 생겼네 하는 걸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는 녹내장 위주로 보다 보니까 디스크만 위주로 보게 돼서 요 바로 옆에 있는 헤모리지도 놓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이죠. 안과에서 녹내장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진료 보러 왔는데 라섹을 했고 안압 이 정도고요. 딱 보면은 너무 잘 보이죠. 노파이벌 레이어 디펙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마이오픽 NTJ 티피컬한 타입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녹내장이니까 약 쓰면서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 옛날에 여기 왔었대요. 보니까 2015년에 외상 있어가지고 왔었고 그때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코모쇼 레틴에도 있었고 하이페마도 있어가지고 CT도 찍고 OCT도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보면은 코모쇼 레티나가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외상이었기 때문에 코모쇼 레티나, 하이페마, 매큘라 위주로 봤었고 이때도 보면 RNFL 디펙트가 잘 보이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은 자꾸 그것만 보기 쉬우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위주로 보기 쉬운 상황이라서 눈 전체를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는 게 조금만 각도가 달라지거나 배율이 달라져도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디스크를 봐도 이렇게 디스크 포토를 찍어서 보는 거랑 광각 앉아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거랑은 디스크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별 게 없으면 차라리 이것저것 볼 텐데 뭔가 하나 걸려들면 이제 그것만 파고들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특히나 말기 녹내장 환자가 있으면은 자꾸 녹내장만 신경 쓰게 되는데 다른 것도 항상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어린 왕자의.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 23세 여자 환자고 안압이 높아서 왔는데 한쪽 눈만 37 정도죠. 시력은 괜찮고
안전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노파이블레어 디펙트가 관찰되지는 않는 고안압 상황인데요. 왜 안압이 높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쭉 이것저것 봤는데 엔티리어 세그먼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압이 높아서 그런지 각막이 약간 부어 있기는 한데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엔티리어 챔버 깊고 셀도 안 보이고 고니어 봤을 때 특별히 문제도 없어 보이고 젊은 여자에게 한쪽 눈만 안압이 37 정도로 높으면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트리암시놀론 인젝했던 게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스클레라이티스 있어가지고 트리암시놀론 인젝을 했고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안압이 오르는 이제 전형적인 스테로이드 오큘러 하이퍼텐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글라코마는 SLT에 그래도 반응을 좀 하는 편이라서 SLT 하고 나서 안압 조절 잘 되고 있고 트리암시놀론도 몇 달 뒤에 다 흡수되고 나서 약 끊고 잘 해결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세 환자인데 안압이 높아서 왔는데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에 있어서 치료 중이고 한쪽 눈만 60입니다. 많이 높죠. 약을 이미 녹내장 약 3가지 쓰고 있는데도 안압이 60이고요. 안저를 보면은 아까랑은 달리 디스크가 꽤 많이 이제 림시닝 이미 와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도 있고 레이저도 받으셨고요. 전환볼 보니까 혹시나 이제 우리가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 있으니까 제일 먼저 네오베스큘라 글라코마를 생각할 텐데 그런 건 없어 보이고 챔버도 깊고 깨끗하고 특별히 안압 상승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쪽 눈만 안압이 60. 왜 그럴까요? 그래서 봤는데 이분들 트라임시놀론 때문일까요? 위에 괜찮은데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트라임시놀론을 밑에 주사한 케이스인데 그 매큘라 이디마 때문에 주사했던 케이스고요. 밑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에 있는 거는 자칫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트라임시놀론 때문에 안압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시신경이 괜찮았고 안압도 많이 안 높았는데 이 케이스는 시신경도 좋지 않고 안압도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안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잘 제거가 안 되고 이 정도면 어차피 결막도 많이 열어야 되고 해서 수술 시간이 그냥 트랩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트라임시놀론을 자주 주사해야 될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수술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트라베클렉토미를 했고 안압 조절 잘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해부학적으로는 특히 눈꺼풀에 가린 부분 그 다음에 그냥 슬릿램프 봐서 안 보이는 앵글 그래서 고니오스코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숨어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안압이 높은 게 지금 당장의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예전의 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왜 주제가 이렇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63세 환자고요. 왼쪽 눈은 MVG 있어가지고 CPC 했는데 결국 타이시스 돼버려서 왼쪽은 이제 어얀 끼고 있는 완전 실명 상태고 오른쪽이 레스타인데 잘 지내다가 포도막염이 갑자기 생기면서 안압도 오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압이 40이고 염증이 막 심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보면 아직은 디스크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약을 일단 쓰고 있는데 안압이 거의 며칠 간격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스타이고 안압 조절이 이상하게 플럭추에이션이 아주 크죠. 차라리 그냥 수술을 빨리 해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뭐 PCR이라도 돌려봐야 되나 SLT를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약 잘 쓰고 있으시죠? 그랬더니 예, 잘 쓰고 있대요. 어떻게 쓰고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잘 쓰고 있으시죠? 했을 때 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진료실에 약병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약 딱 하나씩 꺼내놓고 어떤 약 어느 쪽 눈에다 하루 몇 번씩 넣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그렇게 했더니 왼쪽에 쓰고 있죠. 그래요. 왼쪽은 어이안 끼고 있는 눈인데 왜 왼쪽에 쓰고 있으시죠?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잘 쓰세요 하고 나서는 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도 상대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환자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약을 잘 쓰고 있을 거라는 거는 진짜 우리의 희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설령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PG를 하루 2번, 3번 넣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냥 왠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더 넣는 경우도 많고 본인 나름 생각이나 주변 소문을 듣고 바꿔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새롭게 의심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름이 비슷하거나 약이 비슷해서 뭔가 이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녹내장 약을 처방했는데 다음번에 와서 흐리게 보이고 따갑다고 해서 봤더니 알파간 P를 처방했는데 미드린 P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섭도 아트로핀, 이섭도 카르핀 약국에서 바뀌는 경우 종종 있고 2014년 3월 20일 이날 환자가 50명이었는데 이름이 이런 사람이 3명이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동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뭐 주민번호 앞자리로 확인은 하겠지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환자의 말을 항상 의심하는 것도 또 피곤한 일이고 때로는 반대로 환자가 얘기하는 그대로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벌레가 보여요 하면 우린 대개 이걸 먼저 생각하죠. 플로터를 생각을 하는데 아주 가끔은 진짜 눈에 벌레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환자의 말을 너무 다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골라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레슨입니다. Small is beautiful. 이 경제학자가 쓰는 경제학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63세 환자분이시고 녹내장 경과관찰 중이고 백내장 수술했고요. 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레이저도 하고 시력은 결국 이렇게 됐고 최근 몇 년간은 시력 재는 걸 이제 무서워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약 3가지 쓰고 안압이 18, 14 정도인데 왼쪽이 거의 레스타이니까 사실상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10-2로 검사해서 요 정도 보이는 정말 이제 말기 녹내장인 상태인데 올 때마다 너무 답답해 하시죠. 너무 답답해요. 뭘 해줄 수 있을까? 올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시신경을 어떻게 하는 거는 아직은 불가능하니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혹시 옛날에 백내장 수술한 자리에 PCO가 약간 있어가지고 레이저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레이저 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레이저 한 자리에 마진 보면은 여기 보면 원래 PCO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는데 전 별 기대 없이 했는데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 시야로 이 정도의 시력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말기 녹내장 있는 환자에서 약의 캡슐로tom이 뭐 소용이 있을까 싶어도 때로는 그 작은 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녹내장이 심한데 지금 그게 문제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꿔가지고 오히려 말기 녹내장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말기 녹내장 환자 백내장 수술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별 차이 없어가지고 환자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일상생활하기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저희는 진료실 밖의 일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시력 환자의 일상생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병원 저시력실에 있는 미용순 실장님이죠. 그래서 그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서 오히려 저희보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이쪽에도 컨설트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들 중에 이제 일상생활 많이 불편하면 이쪽에 전화해서 보내는데요. 환자들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오비 일학이죠. 그래서 왜 오비 일학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고 녹내장 치료 중인데 고혈압, 당뇨, 신장 투석, 뭔가 다른 시스테믹 디지즈도 같이 있죠.
약을 브리모니딘 티모로를 쓰고 있었고요. 안압은 괜찮고, 뭐 녹내장도 보면 별로 심하지 않죠. 뭐 있나 없나 하는 정도인데, 눈이 너무 가렵대요. 실제로 보니까 폴리클도 좀 있고, 인젝션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브리모니딘 쓰고 있으면 간지러운 경우 흔하게 있으니까, 약을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피지로 바꿨는데, 그래도 간지럽대요.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기니까 더 불편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또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녹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 약을 끊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약을 중단해볼까요? 그랬더니 원래 쓰던 브리모니딘 그냥 쓰겠다고 하셔가지고 쓰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오셨는데 요즘 더 간지러우세요 했더니 괜찮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 다행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환자의 의견도 중요한 경우가 꽤 많아서요. 환자분 생각하시기에는 왜 좋아진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왜 좋아졌을까요? 똑같은 약을 쓰고 있고 폴리클도 있는데. 제목이 오비일학이죠. 그래서 왜 좋아졌나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대요.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지러웠던 게 브리모니딘의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주 영향은 혈압약 때문이었던 거죠. 논문 찾아보면 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약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브리모니딘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료실에서는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안약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약을 쓰는데 그 약의 목록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약들의 부작용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장 투석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치료 결정 시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63세 환자분이고 갑자기 아프고 안 보여서 안과를 갔더니 안압이 높아서 오셨죠. 안압 40이고 UBM 보면은 앵글 클로저죠. 왼쪽 눈이 앵글 클로저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퓨필러리 블락 메커니즘을 먼저 생각해서 레이저 에리도토미를 먼저 해봤습니다. 안압이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까지 하고 나서 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도 머리가 계속 아프대요. 안압이 괜찮아졌는데 왜 머리가 아플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아플까요? 주제가 오비일학이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놓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MRI 찍어봅시다 했더니 뇌경색이 있는 걸로 나와서 혈관 시술하고 나서 괜찮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만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가 간단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고 결과가 여러 개면 생각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압이 높은데 머리도 아프고 충혈도 되고 시력도 떨어지면 이건 뭐 당연하게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결과가 하나로 나타날 땐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봤던 케이스처럼 머리가 아프다는 결과가 안압이 오른 거랑 뇌혈관 질환이랑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하나가 다른 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죠? 녹내장이 있으시고 시력 이 정도고 약 쓰고 안압이 좀 높은 편이죠. 왼쪽이 특히. 오른쪽은 아직 괜찮은데 왼쪽은 보면 이제 거의 토탈 커핑에 가깝게 많이 진행돼 있고, 시야도 보면은 왼쪽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이때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안압이 19 정도니까 약 3개 이미 쓰고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요?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수술하면 좋아지나요? 아, 그건 아닌데 가만 놔두면 심해지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럼 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몇 달을 쭉 끌다가 계속 시력이 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LP 네거티브까지 갔죠.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는 거를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진료 기록에 계속 제가 썼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차트 복사를 해갔습니다. 그 보험회사 제출하느라고 해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환자분이 이걸 보시고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여태껏 수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30분 넘게 진료실에서 엄청 크게 화를 내셨는데,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차팅을 조금 바꿨죠. 그래서
진짜 10번 말씀드려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렇다고 진료를 안 할 수는 없고 보호자 번호 세워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좀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알아듣는 척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분처럼 못 알아듣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자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거죠. 설명문도 필요하고 동영상도 한번 보시라고 하고 보호자 오시라고 하고 전 소견서도 좋아하는데 어차피 여러 번 얘기할 거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소견서 써서 출력해서 드리는 게 환자분도 보시고 보호자분도 보시고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건 참 항상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63세와 환자분이고 양쪽 폐쇄각이 있어서 레이저 이리도토미 했죠. 레이저 이리도토미를 했고 눈이 보면요 원시가 심합니다. 난시도 심하죠. 도수가 이 정도인데 참 이 정도면은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가까이도 잘 안 보이고 멀리도 잘 안 보이고 약을 쓰고 안압은 이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챔버가 되게 샬로우하죠. 퓨필도 작아가지고 360도 시네키아 있어가지고 딱 요 퓨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껏 지내오셨는데 UBM 찍어보면은 챔버 되게 샬로우하죠. 여기 다 시네키아 돼 있고요. 양쪽 다. 오른쪽은 코니알 오페시티도 있어서 사실상 거의 레스타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침침해요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는데 그냥 백내장 수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엑시알 랭스 19.2 난시도 꽤 있고 렌즈 파워 33 나왔죠. 그래서 그래 그냥 33 하면 되겠네 하고 수술방에 갔는데 33 디옵터가 없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렌즈는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수입하려면 몇 주 시간이 걸린다는데 수술을 연기해야 되나 하다가 마침 또 우리 엑설런트 전공의께서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딱 하나 렌즈 있는 걸 찾아가지고요 수술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이 이게 풀 산동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챔버 많이 깊어지고 시력도 보면은 난시도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환자분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말은 좋았는데 과정은 썩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 디옵터 33 디옵터가 나왔을 때 제가 수술 전에 미리 알았는데 그냥 33 넘어갔던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33이면 렌즈가 없을 수도 있겠다 미리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험의 역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백내장 수술은 옛날 같으면은 엄청 걱정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확인했을 텐데 이제는 뭐 그냥 챔버 쉘로 하고 산동 안 되고 존율 약한 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처음 전공의 3년차 때 처음 백내장 수술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너무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사실 마인드의 문제죠. 기본에 충실하고 항상 깨어있기. 근데 이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 검사 결과 보는 게 자료가 엄청 많죠. 숫자만 해도 아마 수천 개는 될 텐데요. 우리 사람의 지능은 비슷한데 판독할 정보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OCT만 해도 NGO도 나올 거고요. 뭐 이것저것 나오면은 앞으로 당장 볼 게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옆에 우리 엑설런트 전공이나 펠로잼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확인하고 좀 정리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5년 동안 진료를 본 환자의 차트인데 이거 차트 다 열어볼 수 없죠. 안압도 이렇게 나오면은 눈에 안 들어오고 검사 결과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일일이 다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진료 볼 때 맨날 보면은 의사는 화면 보고 있고 환자도 뭐 보나 같이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항상 앞에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건데, 그래도 뭔가 눈에 쏙 잘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글라우코마 서머리 리포트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X축은 시간, 매돌 며칠 쭉 나오고, Y축은 안압, 그래프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스크린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은 해당되는 타임 포인트에 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는 메모에 쓰면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한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은 CR랑 OCT, RNFL, GCIPL, 뭐 HRT, NGO 쭉 다 넣을 수 있으면은 뭔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